혹시 간단한 마사지라도 해드릴까요? 제가 배운 적은 없지만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등과 허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회장님의 등은 생각보다 훨씬 탄탄했습니다. 6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손바닥으로 등을 누를 때마다 움찔움찔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사지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회장님이 갑자기 몸을 일으켜 앉으시며 제 손목을 잡으셨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우리는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제 손목을 감싸고 있었는데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의 바지 속 안의 마음이 아주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와 회장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살 김서영입니다. 저는 전 남편과 헤어진 후 7살 딸 지우와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떠났고 저희 모녀에게 남은 건 월세방 하나뿐이었죠. 생활비와 지우 학원비를 벌기 위해 가정부 구인 광고를 보다가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65세 독거 회장님 댁 상주 가정부 구함. 자녀 동반 가능. 급여도 좋았고 지우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처음 본 저택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드넓은 정원에 3층짜리 양옥 건물, 분수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회장님을 처음 뵀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6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자세가 꼿꼿하고 정갈한 분이셨거든요. 흰 셔츠를 단정하게 입으신 모습이 그냥 동네 할아버지 같지 않았어요. 은발이 잘 정돈되어 있고 체격도 탄탄해 보이셨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분명했어요.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제 시간에 해주시면 됩니다. 사생활은 침해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만 꾸벅 숙였습니다. 지우는 제 치마를 꼭 붙잡고 낯선 환경에 겁먹은 표정이었죠. 회장님은 지우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회장님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시는 규칙적인 분이셨습니다. 아침 7시 정각에 식사, 오전에는 서재에서 일, 오후에는 운동이나 독서, 말씀도 최소한으로만 하셨죠. 저는 그냥 조용히 일만 했습니다. 가끔 회장님이 거실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실 때 그 뒷모습이 참 쓸쓸해 보였어요.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사시다니. 가족은 어디 계신 걸까? 늘 냉랭하셨지만 왠지 모르게 안쓰럽고 보살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장님이 식사를 하시면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딸아이 이름이 뭔가요? 지우라고 합니다. 지우. 좋은 이름이네요. 몇 살이죠? 7살입니다. 그 나이면 학교 가야 하지 않나요? 다음 달에 근처 초등학교 입학 예정입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식사를 계속하셨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저는 왠지 기분이 좋았어요. 회장님이 관심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요. 그날 이후 회장님은 지우를 보시면 가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지우도 회장님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 지우가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회장님이 산책을 나오셨습니다. 뭘 그리고 있니? 꽃이요. 정원의 꽃이 너무 예뻐서요. 그래, 한번 볼까? 회장님이 지우 옆에 앉아 그림을 보셨어요.
저는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지우가 그림을 회장님께 드렸습니다. 회장님은 그 그림을 받아 한참을 바라보셨어요. 고맙구나, 지우야. 할아버지가 소중히 간직할게. 회장님은 정말로 그 그림을 서재 책상에 액자처럼 세워두셨습니다. 저는 청소하다가 그걸 보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느 날 제가 청소를 하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손목을 삐끗했는데 아팠지만 참고 일을 했어요. 손목이 점점 부어올랐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저녁에 식사를 준비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회장님이 식당으로 나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손목을 다치셨군요. 회장님이 제 손목을 보시더니 직접 구급함을 가져오셨습니다. 앉으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앉으라고 했어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의자에 앉았어요. 회장님이 직접 제 손목에 파스를 발라주시고 붕대를 감아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럽고 조심스러워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목이 이렇게 가녀리셔서 여태 집안일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장님의 손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손가락이 제 피부에 닿을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기분이 이상해졌습니다. 혼자만 이런 것 같아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다치면 쉬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좀 쉬세요. 청소는 제가 간단히 할 테니.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쉬세요. 회장님의 배려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왠지 설레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깜빡하고 마당에 빨래를 널어둔 걸 생각하고 뛰어나갔어요. 빨래를 건느라 정신없었는데 순식간에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현관에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제 몸에 달라붙은 옷이 민망해서 황급히 가렸지만 잘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비를 맞으면 어떡해요? 회장님이 직접 큰 타월을 가져오셔서 제 어깨에 덮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따뜻하고 간절한 게 느껴졌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었거든요.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회장님의 눈동자가 저를 깊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천천히 돌아서셨습니다. 저는 젖은 옷 그대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빨리 뛰었거든요. 이건 뭐지? 이 떨리는 감정은 뭐지?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손목에 파스를 발라주실 때의 부드러운 손길, 타월을 덮어주실 때의 따뜻한 눈빛. 하지만 그 후로 회장님을 볼 때마다 자꾸 설레는 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운동하시고 돌아오실 때 땀에 젖은 티셔츠 사이로 보이는 탄탄한 체격, 식사하실 때 정갈하게 음식을 드시는 모습, 책을 읽으실 때의 진지한 표정. 모든 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회장님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필요한 말만 하셨는데 이제는 제게 자주 말을 거셨어요. 오늘 지우는 학교 잘 갔나요? 오늘 만드신 음식 참 맛있었어요. 힘들면 말씀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저는 그럴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해서 들을 때마다 귀가 간질간질했어요.
속으로 항상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분이 남자로 느껴질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날 밤 회장님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낮에 골프를 치시고 오셨는데 무리하신 것 같았어요. 혹시 간단한 마사지라도 해드릴까요? 제가 배운 적은 없지만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회장님 방으로 갔습니다. 처음 들어가 보는 회장님 방은 역시나 정갈했어요. 큰 침대, 깔끔한 책상, 벽에 걸린 그림 한 점. 모든 게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침대에 엎드려 누우셨고, 저는 조심스럽게 등과 허리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회장님의 등은 생각보다 훨씬 탄탄했습니다. 6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요. 셔츠 위로도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쓰며 마사지를 계속했어요. 손바닥으로 등을 누를 때마다 회장님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회장님도 움찔움찔 하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당신 손길은 참 따뜻하네요. 회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거든요. 마사지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회장님이 갑자기 몸을 일으켜 앉으시며 제 손목을 잡으셨습니다. 잠깐만요. 회장님, 우리는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의 손이 제 손목을 감싸고 있었는데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의 바지 속 안의 마음이 아주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집에 온기를 불어넣었어요. 당신과 지우 덕분에 이 집이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냥 일을 할 뿐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특별해요. 회장님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으셨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나가보겠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빼고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체온이 아직도 손목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회장님을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의 아들과 딸이 저택에 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두 사람은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나셨어요. 저를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가정부는 누구예요? 전에 있던 분이랑 다른데? 새로 고용했어. 아이까지 데리고 있네요. 괜찮으세요? 내가 알아서 한다. 회장님의 아들이 저를 의심하는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불편했어요. 마치 제가 뭔가 꿍꿍이가 있는 사람처럼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대화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저 여자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니야? 설마 뭐가 있겠어? 나이 차이가 얼만데? 그래도 조심해야지. 아버지 재산이 얼만데 혹시 노리는 거 아니야? 그건 그렇네. 나중에 좀 더 알아봐야겠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들은 회장님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재산만 걱정하고 있었죠. 그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 회장님이 얼마나 외로우신데 자식들은 돈 얘기만 하다니.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께 아침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식당으로 오셨는데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시더니 가슴을 움켜잡으셨습니다. 회장님, 저는 접시를 떨어뜨리고 달려갔습니다. 회장님이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저는 회장님을 붙잡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119!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회장님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저는 회장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저는 지우를 이웃집 아주머니께 급하게 부탁하고 구급차에 탔습니다. 회장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달려왔어요. 환자분 상태가 어떻게 되시죠? 갑자기 가슴을 잡고 쓰러지셨어요.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회장님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힘들었어요. 1시간쯤 후에 회장님 아들과 딸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두 사람은 수술실 앞에서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했어? 응. 일단 대기하라고 했어. 유 원장은 확인했어? 아직인데. 나중에 해야지.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술 중인데 재산 얘기만 하다니. 너무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저는 내내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기도했어요. 손을 꼭 모으고 눈을 감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회장님 자녀들은 1~2시간 있다가 커피숍으로 가버렸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회장님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저는 중환자실 창문 너머로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온갖 기계에 연결된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 다음 날 아침 회장님이 눈을 뜨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었어요? 네, 계속 여기 있었습니다. 회장님, 많이 약하셔서 말씀을 줄이셔야 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해야 할 말이 있어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떨리고 있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회장님, 나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당신 없이 못 살겠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가정부일 뿐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내 마지막 사랑이에요. 내가 죽을 뻔했을 때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회장님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이 맞닿았습니다. 저는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저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따뜻하고 간절한 사랑의 확인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이 꿈이 아니길 바랐어요. 병실이든 아니든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른 아침이라 회진 올 일도 없고 우리는 거기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회장님이었지만 남자로서의 강인함은 바로 보여주셨고 저도 그에 응해서 빠르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짧지만 강렬한 시간이 끝나고 저는 회장님 곁에 누워서 회장님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 회장님의 아들과 딸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저는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여자가 아버지를 넘어가게 한 거죠? 역시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딸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나가주겠니? 회장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는 분명 돈이 목적이에요. 가정부 주제에 감히. 조용히 해.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계에 연결된 심박수가 빨라졌어요. 저는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안 돼요! 회장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지만 저는 손을 빼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회장님 자녀들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저 여자 당장 쫓아내세요. 재산 목적이 뻔해요. 저는 병원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택시를 타고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우를 데리러 이웃집에 갔어요. 엄마, 할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응, 괜찮으셔. 지우야, 우리 짐 싸야 해. 왜요? 우리 어디 가요? 여기. 이제 못 살아. 저는 방으로 가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지우책 몇 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짐을 싸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회장님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간절한 눈빛.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지우를 안고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제 감정 때문에 지우까지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짐을 다 싸고 저택을 나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회장님. 저는 지우를 데리고 작은 월세방에 다시 머물렀습니다. 가진 돈이 많지 않아서 하루하루가 불안했어요. 며칠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생각만 났거든요. 핸드폰을 볼 때마다 회장님한테서 연락이 올까 기대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회장님 자녀들이 맡고 있을 테니까. 지우는 매일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언제 봐요? 나 할아버지 보고 싶어. 지우야, 우리 이제 못 봐. 왜요? 할아버지 아파요? 우리 병문안 가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회장님을 떠올렸어요. 회장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건강은 괜찮으실까? 저를 미워하실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빗속에 흠뻑 젖은 채로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몸도 많이 야위신 것 같았어요. 회장님, 당신을 찾았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찾으셨어요? 들어오세요. 저는 회장님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아드리며 눈물이 났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아직 몸이 약하신데 병원에서 퇴원은 하셨어요? 어제 했어요. 그리고 바로 당신을 찾기 시작했죠. 자녀분들은 뭐라고? 자식들한테 줄 것은 이미 다 준 상태였어요. 그래도 자기들이 계속 욕심을 냈던 거죠. 저는 이제 걔네들 신경 안 씁니다. 그게 되나요?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요.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자식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당신과 지우를 지키고 싶어요. 당신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저는 나이도 어리고 신분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회장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이 너무 따뜻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진짜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우가 안쪽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지우가 회장님을 보고 소리쳤어요. 회장님이 무릎을 굽혀 지우와 눈높이를 맞추셨습니다. 지우야, 보고 싶었어. 저도요. 할아버지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 근데 이제 괜찮아. 할아버지가 이제 지우랑 엄마랑 계속 함께 있을 거야. 정말요? 와, 지우가 회장님을 꼭 안았습니다. 회장님도 지우를 안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저희는 다시 짐을 싸서 회장님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정부 시절 지냈던 작은 방이 아닌 회장님 방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지우만의 방이 따로 생겼고요. 회장님은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나이 차이도 많고. 상관없어요. 당신이 내 아내가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 당당하게 살아요. 저도 회장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회장님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 셋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만든 된장찌개와 불고기, 밥.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그날 밤 저는 회장님의 품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따뜻한 소리. 살아있다는 증거. 저를 사랑한다는 증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셋은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회장님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새로운 가족, 새로운 삶. 사랑으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